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급등 유튜브가 흥분하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뭔가 유튜버가 됐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저는 원래 전업 투자자 생활을 했었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코인 분석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 관점과 뭐 공부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영상을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자, 코인 유튜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조회수만 높으면 끝입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구독자가 늘어나고요. 코인을 보는 사람들은, 코인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가장 좋은 영상은 내일 당장 상승한다라는 썸네일과 제목을 올리면 사람들은 무조건 클릭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매번 틀리더라도 시청자들은 그런 컨텐츠를 계속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분석의 정확성보다는 그냥 심리적 위안과 희망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코인에 물려 있어도 오늘 아침에 영상을 봤고 뭐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비트코인 가격,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며칠 내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고 며칠 동안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영상들을 선호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잘 맞는 유튜브가 이렇게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구독자가 10,000명밖에 없는 것만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청자는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에 더욱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들이 멤버십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또 뭐냐면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익절이라는 명확한 마감 지점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실을 보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는 한 손실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은 하락했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손실 본 게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세력이 매집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포기하면 후회한다고 하고 곧 뭐 엄청난 파트너십이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막 검증할 수 없는 음모론들까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로 현실 직면을 늦추고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멤버십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손실은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실패자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나간 사람은 10% 손실을 받고 본인은 물려서 50%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젠간 10배 수익을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10%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난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합리화를 합니다. 이 수준이 되면요, 거의 뭐 정신병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나가면 자기네들끼리 막 이상한 물건 만들어가지고 막 입고 막 착용하고 그러고요. 막 구호도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이상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커뮤니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막 배신자 같은 느낌도 막 들고요. 뭐 그런 식으로 코인 시장은 흘러갑니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막 라이브 할 때 뭐 할 때 같이 구호 외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시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유튜버들이 되게 잠잠했어요. 근데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니까 이제 글로벌 M2 통화량을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이 곧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막 또 유튜버들이 포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은 객관적인 시각과 거시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정받을 때 저점이었던 74K에서 매수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지금 그냥 당장 뭐 이렇게 좀 관심이 간다? 뭐 내가 지금 포지션이 하나도 진입이 안 돼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격 올라가고 보니까 좀 더 사놓을 걸 막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에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었어요. 자, 2024년 1분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40K에서 74K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죠. 8개월 동안 저점은 48K였습니다. 그래서 74K랑 48K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 횡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73K에서 110K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1월달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그래서 고점은 110K이고 저점은 74K이다. 이건 뭐 트럼프가 관세 막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과열 구간에 대한 정상적인 되돌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박스권 횡보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박스권 중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추세 전환이 아직까지는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 횡보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4.5K 뭐 이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 구조적인 지금 현 상황은 구조적인 자금 유입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큰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날 시기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인들이 실제로 반영이 될 때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할 때, 그리고 양적 긴축 종료 혹은 완화 시사할 때, 미국 금리 인하 신호가 확정될 때, 보수적인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지금 초기 국면에 불과해요. 내일 당장 5월 달에 당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루어지고 이럴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단기적인 과열 구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FTX 상환이 5월 말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럼 단기적으로 또 시장은 환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IT 20일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정안이 아마도 5월 달에 하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납세자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안을 상무부와 재무부에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5월 말 정도에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비트본드 전략 이런 것들도 나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환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반등기에 생기는 과열 구간은요, 항상 결국 개인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 가격이 바닥일 땐 침묵을 하다가 가격이 반등하고 나면 뒤늦게 나타나서 또 포모를 조장합니다. 이런 시기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고점에서 진입을 하고 조정 구간에서는 손실을 입으면서 결국 시장을 또 이탈하고요. 이런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발생을 했죠. 작년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건 계속 이어져 오던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0K를 넘기고 다시는 이 가격 95K가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죠, 그럴 확률과 다시 90K 이하로 조정이 한 번쯤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이런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바로 비트코인이 100K 돌파하고 다시는 90K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확률과
아니면 뭐 반등을 좀 하더라도 90K 이하로 한 번쯤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확률이 어떤 게 높을 것 같냐는 거죠. 저는 90K 이하가 한 번쯤은 더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매집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상승해서 앞으로 95K는 절대로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왜 90K를 뚫는 하락이 한 번쯤은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평선들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평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예측을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선을 그어 드렸습니다. 자, 보면 몇 달 전 하락이 이렇게 깊이 왔을 때만 해도요,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200일, 120일 이평선,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등을 좀 하면서 이 단기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이죠. 이게 50일 이평선도 돌파하고 지금 200일 이평선을 또 돌파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이평선들은 한 곳에 모일 거예요. 이렇게 모이다가 뭐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데드 크로스도 나오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펌핑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뭐 엄청난 상승이 올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개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번 사이클의 끝, 불장의 끝은 반감기 이후 1년 6개월인 올해 9월이나 10월이에요. 그럼 앞으로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조급한 거예요. 당장에 이번 달, 다음 달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와서 한두 달 상승을 줘야 예전 같은 사이클의 반복인데 이러면서 개인들은 조급합니다. 근데 기관들이 생각하는 진입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저는 2025년 연말 빨라도 이 정도고 2026년 정도는 돼야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곧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작 시장은 기대와는 달리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고 8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이 기대감에 진입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정선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시장을 떠났어요. 뭐 불장이라고 해서 2억 3억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고 그냥 1억 초반대에서 놀다 보니까 그리고 쭉쭉쭉쭉 하락해서 뭐 9천만 원, 8천만 원 가니까 그때 사람들은 크게 수익도 못 보고 시장에서 대부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시기에 헤이지 펀드들은요, ETF를 활용해서 이제 차익 거래 구조를 만들면서 이 시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94K에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수적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 보수적인 기관들의 진입은 시작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기관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뭐 연기금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막 이런, 아니면 뭐 미국 주 단위의 연방 정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은 단기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상승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이미 많이 털려 나갔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규제의 명분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입한 타이밍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수적인 기관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투자자와 명확한 확신과 인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머무는 투자자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지금까지는 ETF가 승인 나고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죠.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들과 헤지 펀드들이 조금 매수를 해놨다고 보고 기관들은 아직 매수가 안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적인 기관들. 하지만 얘들이 지금은 이제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은 있어요. 뭐냐? 규제와 제도 측면에서 뭔가 계속해서 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디지털 자산 법안이 주 단위, 연방 단위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고요. 핵심 법안들이 금융기관과 기업들, 잠시만요. 핵심 법안들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측면에서도 브라질의 최근에 이타우 은행이 또 오랑주인가 뭐 오렌지인가 발음을 어찌됐든 브라질 발음으로 하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지금 만든다고 했고, 중동의 국부 펀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국채 발행한다고 했고, 뭐 일본 SBI 은행 같은 뭐 기관들도 실제로 또 운용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요, 소프트뱅크가 참여한 21 같은 기업 있죠. 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그런 투표를 뭐 이사회에 뭐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시장은 막 또 설레발을 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절대로 그게 될 일이 없다. 왜냐면 빅테크 기업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은 주주들 자체가 그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실적을 보고. 여기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한 이유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적이 좋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조정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요, 지들이 알아서 포트폴리오에 기술주 몇 프로, 뭐 어디 주식 몇 프로, 비트코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에서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한다, 일정 비중을.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강제적으로 수정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은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한 것처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직접 출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본사의 이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는 뭐 타격을 안 받고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요,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는 오프라인으로 게임팩 팔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 게임스탑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방향성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회사처럼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뭐 요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빅테크 기업이라고 비트코인을 무조건 자산으로 비축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기관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준비금으로 뭐 몇 프로, 5% 정도, 뭐 그 정도는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뭔가 이런 뭐 메타나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조금 진출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준비금을 또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 계속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만한 뭔가 이런 규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예외로 두고요. 그냥 본격적인 기관 자금의 유입은 아직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자금들은 분명 유입이 될 텐데, 그게 유튜브에서는 뭐 내일 당장, 뭐 일주일 뒤 당장, 한 달 뒤 당장 뭐 이렇게 가격에 반영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확률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큰 수익을 안겨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